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바른 개념과 바른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도덕적 아침밥의 조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야외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바닷가예요. 네, 놀랍게도 바닷가입니다. 하늘만 보일 수도 있는데 바닷가입니다. 날씨 좋죠? 네, 바닷가로 잠깐 나왔고요. 여기도 역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여긴 관광지가 아니거든. 네, 아무도 없고 차만 지나다녀요. 자, 오늘도 이런 대자연 속에서 한번 도덕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단원을 학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북한에 대해서 막 북한 좋아하고 막 이래야 되나? 아니죠. 적당하게 북한의 현실을 알면서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자체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북한 주민들의 생활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 한번 봐봅시다. 자, 먼저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야?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북한 당국이 통제를 하고요.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자유가 별로 없어요. 자, 정치적 자유가 없습니다. 일단 왜? 거기는 독재 국가잖아요. 일당 독재, 수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요. 정치적 자유를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소라는 게 있죠. 정치 사상범들, 북한 체제에 반대를 한다거나, 북한 노동당에 이렇게 반대를 한다 이러면은 이제 바로 수용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로 가서 강제 노동을 하죠. 인권 자체가 좀 이렇게 인권 보장 자체가 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요, 여러분들 경제 체제가 뭐라 그랬어? 공산주의라 그랬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물품을 당에서 배급을 해줍니다. 개개인한테 식량이나 물품을 배급을 해주는데요. 이 배급은요, 모두가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계층, 직업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1990년대 들어와가지고 북한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암시장, 몰래, 국가 몰래 이렇게 물건을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시장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북한은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지만, 아주 조금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갖고 있는 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이제 시장을 하나 이제 허가를 해준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장마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데서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아직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의 경제 상황은 지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전염병 때문에 또 더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북한 주민들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북한에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라고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그래서 수령, 그리고 당, 그리고 북한의 인민, 그러니까 수령, 그 다음에 당, 인민이 이제 하나의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룬다. 운명 공동체다. 요런 식의 인식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어버이라는 말을 써요. 북한에서는 수령을, 위대하신 영도자, 위대하신 어버이, 이런 식으로 그 북한의 수령을 어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크게 억압을 받고 있다라는 거. 자유롭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선택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적인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한테는 자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요.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학이나 예술 작품들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문학이나 예술 작품의 주제들을 국가가 정해줍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검열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이제 검열을 받지 않고 이제 나중에 우리는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를 몇 세 등급으로 할 거냐 요 정도만 합니다. 근데 북한은 시작 단계부터 어떻게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학이나 예술 작품들이 전부 어떤 식으로 가냐, 정권 유지, 그리고 북한
김정일, 김정은 요 일가들, 김일성 요 일가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꾸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든 것만 그런 거냐? 아니랍니다. 이제 일정 부분은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세대 갈등, 뭐 요런 것들 담은 영화도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자, 북한 주민들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휴일에선 공원에서 여가 활동을 한다라는 거, 이제 아무리 자유가 없다 그래도 요 정도의 자유는 이제 허가를 해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공연도 영화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하게, 남한과 비슷하게 어떻게 추석 이런 명절이 있죠. 설날 이런 명절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하나였잖아. 한민족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풍습들은 남과 북이 비슷하다라는 거, 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남한과 북한은 원래 분단 이전에는 같은 민족이었죠. 같은 민족이었고, 그리고 같은 나라,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단 이후의 역사, 그리고 분단 이후의 언어, 이런 것들,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언어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요, 미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영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언어예요. 자, 근데 북한은 소련의 통치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러시아어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민족이고 통일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달라진 부분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적이 아니고요. 이거 통일 한국을 이루어 나갈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하고 북한 정권은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나 북한의 정치 및 경제 체제는 우리가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자유를 뺐고요. 그리고 아무튼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것들을 찬양하고 무조건적으로 그걸 따라한다, 이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되고 비판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까지 이걸 싸잡아 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 정권은 어때? 북한 정권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거주 이전, 그 다음에 종교, 이런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난, 식량 이런 거 부족하죠. 그러면서 생존권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 북한 주민들, 그 탈북민들 보면 어떻습니까? 세터민들,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온 세터민들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굶어서 넘어왔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자기들의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해주지 않고 항상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만의 인권, 북한 자신들만의 인권이 있다,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보편적 권리라고 했어요, 인권은요. 그렇죠? 기준이 따로 있고 정도가 따로 있고,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는 더 해야 되고, 이 나라에서는 인권을 안 지켜도 되고, 저 나라에서는 인권을 무조건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인권을 지켜야 돼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 세계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 그러고 있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자 북한 인권 백서, 북한 인권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을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개최하는 학술회의나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인권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만 이해할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더 발전시키고 부각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우리가 굉장히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피를 흘리고 싸워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 있죠. 요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요,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즉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북한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이제 그 가치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과 함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통일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